한동훈 위원장이 뭐 쭉 지역 일정 하고 나서 이제 중진들 만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므로 그 중진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단을 요구할 가능성. 그러면 제1 타겟이 영남 중진들이, 영남 다선들이 될까요? 뭐 그래도 수도권 다선도 없고 별로. 네, 그러네요. 그럼 이분들이 진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나 싫어 이러고 불출마, 그 무소속 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좀? 장제원하고 김기현도 날렸는데 뭐. 다 날려요? 나머지라고 뭐 별수가 있겠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시간 끌겠죠. 네. 그럼 시간 끌면서 정리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 정리는 된다.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요. 중진들이 지금 수사받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이분 저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물 마신 사람. 수돗물 드신 바로 그분 먹어서 안전하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겠다며 직접 드셨던.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이분이 창원이거든요. 근데 창원인데 여기에 뼛속까지 창원 사람입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검찰 내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방식의 그 상황이 계속 펼쳐질까요? 그럴 거라고 봐요. 그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일사불란한 어떤 흐름 속에서 네. 그들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네. 굳이 또 지시 안 해도 네. 지금 지금 정치 상황에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네. 그냥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뭔가 지시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검찰 세력이 네. 집단적으로 지금 정치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네. 검사 출신들이 다 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의 정보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전부 이제 서로 간에 이것이 이제 은연중에 저는 공유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라는 의혹이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의심이 네. 들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창원에 누군가 그 부장검사 출신 나갔잖아요. 네. 그 사람이 되는 게 검찰 전체 또 그 세력에 좋을 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서 수사하는 거죠. 알아서.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네. 이제 의원님 이제 판단인. 또 그 부장검사 그 나간 사람이 네. 또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검찰당. 윤석열 사당화 이렇게 줄창 주장했던 바에서 한치 더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심각해져가고 있는 거지. 위원장이 이제 탈바꿈할 거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냥 국민의힘은 검찰당이 되는 거예요. 검찰당 네. 이제 못 벗어나요. 네. 이번 총선 이렇게 하고 나면 네. 그럴 거 아닙니까? 당선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일 텐데.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바꾸죠?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 워낙 검사 출신들이 많았어요. 원래 많았죠. 예, 원래 법조인 출신들이 많고 검판사들이 많았는데 더 그 방향으로 이제 이게 강화된다.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단화 조직화되고 있다. 그냥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좀 많았다 네, 이렇게 본다면 네. 이제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네. 하나회 같이. 네. 점조직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도 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라든가 어떤 룰에 의해서 네. 행동 원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네. 그들만의 행동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정치 질서가 네. 완전히 그렇게 잡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있잖아요. 출마를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검찰 뭐 고위층을 지냈어. 네. 그 다음에 어떤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붙었어. 온갖 정보, 그러니까 경찰 정보 담당자. 네. 그 다음에 검찰 안에 아이오들, 국정원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냥 정말 중립을 지킬까요? 그죠? 형님.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던데요. 그다음 사람 풀어가지고 또 막 소문내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최악의 경우에. 아니 뭐 최악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이 돼요. 아,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요. 끝나고 나서 전부 다 기소될 겁니다. 이번 선거 끝나면. 왜냐하면 속속들이 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약한 거리.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누구 뭐 같이 일을 하다 좀 불만 가진 사람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정권을 갖고 있잖아. 또 뭐 그 주소 갖고 나쁠 거 있어요. 어차피 만약에 좀 서운하고 이러면. 그럼 이제 정보 가지고 수사하고 수사해서 회유하고 그런 만연한 거죠. 온 세상이 그렇게 되고 그것이 권력을 감시하는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럼 큰일 납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절대 이게 저는 이번 총선이요. 제가 그래서 그 책도 제가 그 검찰 세력의 집권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이번 총선을 그렇게 넘어가면 큰일 난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군대는요. 군사 정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보와 관련된 이런 건 눈에 안 보이. 국민들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 되는 거고, 심지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지역구 안에, 그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금융기관이 있어, 지역구 안에. 그리고 금융기관의 장들은 조금씩 좀 또 정보가 다 있으면, 그 사람 좀 약점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요. 그 사람한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도와야지. 응?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하고 이럴 때도 심지어는 불법, 그러니까 편법 지원 이런 것들의 압박이 은연중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룰이라는 게 완전히 편법과 정보에 의한 강압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런 어떤 행동 원리들이 공유되는 집단적인 어떤 상황들이 권력을 향해서. 하여튼 말씀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이거를 지금 이번 총선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